자, 이제 실력 완성 레벨 3 한번 가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이 각각 숫자별로 4장 이상씩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4장 이상씩 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숫자 1, 2, 3, 4, 5, 6, 7, 8 중에서 8개 상자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대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문제에서 각 상자에서 숫자가 적힌 한 장의 카드를 넣는데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숫자 n에 적힌 카드를 넣는 숫자를 an, 여기를 그러니까 a1, 여기를 a2, a3, a4 이렇게 넣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n이 홀수면 an은 홀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첨자가 홀수인 데는 홀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인 데는 짝수를 넣어야 되는데 요런 조건이 또 제한 조건으로 붙어 있대요. 짝수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요 제한 조건에 또 맞게끔 배치를 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건데 처음에 1번 있잖아요. 요 말을 이제 이해해 보면 홀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1, A3, A5, A7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홀수가 각각 4개 이상씩 짝수도 4개 이상씩 있단 말이 1도 4개 이상씩 있고 2도, 3도 4개 이상씩 있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1을 내가 여기다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1을 여기 또 넣을 수 있는가? 있다 이거지. 왜? 각각 여기다가 1을 전부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어도 여기 4개 이상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 1이 3개밖에 없었으면 여기 4군데다 1은 못 넣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4장 이상씩 있다는 말이 나한테 던져주는 화두는 뭐냐? 중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 4자리에 똑같은 홀수를 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짝수 자리에도 충분히 똑같은 짝수가 4개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제한을 요 4장 이상씩 있다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다른 종류고 여기는 이 번호도 지금 주머니도 다른 주머니면 숫자도 종류가 다르고 주머니도 종류가 달라요. 그럼 중복 순열인 겁니다. 중복 순열. 여러분 여기 다 공부를 했을 거니까 중복 조합하고 중복 순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죠. 중복 순열인데 일단은 먼저 그러면 홀수 번째는 집어넣읍시다. 홀수 번째는 뭐 제한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가 1, 3, 5, 7, 2, 4, 6, 8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8종류가 있는데 각각 개수는 4개 이상씩 있다 했다. 그럼 이 자리는 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다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4가지가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4가지가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4가지가 올 수 있다. 이걸 4장 이상씩 있다가 보장해 준다 해서 예를 들면 1이 4장 이상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1오고 여기도 1오고 여기도 1오고 여기도 1올 수 있다 이 뜻이래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하나 들어가도 충분히 1이 4장 이상 있다니까 하나 쓰여도 그 다음에 여기 또 1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요 말이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 홀수가 들어갔다 치면 이제 짝수를 배치하면 되는데 짝수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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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배치하면 되는데 지금 제한 조건이 A2랑 A8 요거하고 요게 제한 조건에 걸려 있으니까 이 두 개부터 먼저 배치를 할 건데 자, 분류 기준이 A8, A2가 있으면 분류 기준이 A8 요걸 분류 기준으로 삼아볼게. 자, 문제에서 보니까 A8 요 자리는 짝수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짝수가 와야 된다. 이거는 이걸로 분류 기준을 삼자. 거기다 2 더해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빼는 것보다. 자, 이 자리는 2가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고 6이 올 수 있고 8이 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숫자가 2, 4, 6, 8 있잖아. 만약에 2가 왔다. 그러면 A8 자리는 4 이상이 와야 되잖아. 4 이상이. 그러니까 요 자리는 올 수 있는 게 4하고 6하고 8 세 종류가 올 수 있습니다. 세 종류. 그러니까 여기는 분류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요 A8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분류 기준이니까 고정되는 겁니다. 4가 왔다. 그럼 4에다 2 더하면 6이 이상이니까 여기는 6하고 8만 올 수 있으니까 2가지 종류가 올 수 있고요. 6이 오면 8 이상이니까 8 한 가지 종류만 올 수 있고 요거는 불가능이네. 8에다가 2 더하면 10 이상의 짝수는 없으니까. 자, 따라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 이 말이죠. A2, A4 요거 들어갈 순서상을 여기 다 결정해줘야 이 8개 칸의 모조리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A1, A3, A5, A7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A2, A4, A6, A8을 다 결정해줘야 이 순서상 하나가 다 결정돼야 이 8개의 칸에 들어가는 개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먼저 제한 조건으로 삼았다 이거야. 그러면 A2 자리는 분류 기준이니까 A2 자리가 2, 4, 6, 8일 때가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더해내리라고 배웠으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 되잖아요. 요거 2개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결정한 겁니다. 요거는 6가지예요. 이 상태로 끝내면 큰일 나죠. 자, 이거 2개는 A2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A8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였어. 이걸 왜 더해내렸다고? A2는 절대 동시에 이런 놈이 될 수가 없으니까 더해내린 거야. 그러면 요거 더해내린 6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요거 2개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해. 그럼 아직 안 끝났잖아. 이거하고 이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 A4, A6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짝수이기만 하면 돼요. 짝수가 4개 이상씩 있다 했습니다. 2, 4, 6, 8 4종류가 있으니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종류,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4종류다. 요렇게 결정을 해줘야 끝이 나는 거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죠? 요거 2개는 한꺼번에 분류 기준을 통해서 정했고 요거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짝수 4종류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요. 4개 이상씩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의 6제곱 곱하기 6인데 요거는 2의 얼마야? 12제곱이고 요거는 2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2의 1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P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13이다 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1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4개 이상씩 있다는 게 바로 중복이 허용된다는 걸 보장해주고 서로 다른 종류를 다른 주머니에 넣을 때는 중복 순열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조리 순서상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각각이 전부 결정돼야 큰 그림 하나가 완성될 때는 곱의 법칙으로 연결을 가고 절대로 일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순서상이 미완성이다. 이걸 까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좋습니다. 2번 갑니다. 큰 그림이 있었네, 젠장. 자, 2번 문제를 보면 뭐 1번이 조금 그나마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 없죠.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래요. 바둑판 모양인데 A 지점에서 최단 경로로 B 지점으로 향해 가는데 만약에 P 지점에 도달을 해버리면 B로 못 간대요. C로 간대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때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이 M이란 거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P를 지나 C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걸 N이라고 했을 때 M, N의 차를 갖다가 구하시오. 요거네. 자, 그러면 요거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수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빼야 되겠죠. 왜? 일단 A에서 P에 도달하면요 B는 못 간다니까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전체 안에는 분명히 A에서 P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들어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길이다는 걸 느끼면 돼. 왜? A에서 P를 딱 도착하는 순간 C로 가게 될 거니까. 이해가고 있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말이야. 요거는 A에서 B로 가는 아무 제한 조건 없는 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길을 뺄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낫이라고 봅니다. 자, 이래야 사실은 A에서 B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남게 되지 않겠어요? 자, 전체 요거부터 구합시다.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10팩 나누기 5팩, 5팩 해도 되고 아니면 10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5칸만 신경 쓰면 남는 5개는 위로 가는 5개가 알아서 기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빼기하기를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요 네모 박스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이니까 자, 뭐 4개고 3개니까 7팩 나누기 3팩, 4팩 해도 되고 아니면 7C3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은 요거 한 칸이고 요거 2칸이니까요 3팩 나누기 2팩 해도 되고 아니면 3C1 해도 되겠죠. 요걸 뺄 거란 말이야. 자, 왜 뺀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봐.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 안에서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경로는 빼야 되는 게 왜?
A에서 P까지 가면 B로는 못 가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A에서 B에 도달한다는 건 P는 안 거치고 왔다는 뜻일 거잖아. 안 거치고. 그래야 B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가지 수에서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니까 빼겠다고. 이거는 뭐 not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영어가 안 되니까 불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전체에서 불가능한 경우를 빼면 A에서 B까지 가능한, 이건 가능이죠. 가능한 경로수가 나올 거다. 그 뜻이에요.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무식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n은 요거는 뭐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4칸, 3칸이니까 7팩 나누기 3팩, 4팩이니까 7C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요 위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면 되니까요. 1칸, 2칸, 3칸, 4칸, 2칸, 2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C2라고 보면 되겠지. 6C.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다시 빼줘서 절대값을 씌우라는 이야기니까, 이거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우 하기 귀찮아서 해볼게요. 10C5부터 요거 나누기 5팩이 120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20이 될 거고, 요거는 4, 5, 20, 4, 2,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5, 20, 아이, 바보 같은 짓 했다. 다시요. 자, 19, 8, 7, 6, 나누기 5팩이니까 120.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12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4가 될 거죠. 그러면 36에다가 7 곱하면 76에 42, 4 올라가고, 7, 3, 20, 25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252가지가 요건데, 자, 거기서 이제 요거를 뺀 놈에다가 다시 요거를 뺀 놈이니까, 자, 여기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7C3 곱하기 3C 이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M이에요. M에서 다시 N을 빼라고 했으니까 요걸 또 빼는 거죠. 빼기 7C3 곱하기 6C2니까 여기서 뭐 계산할 때 조금 공통인수를 묶어냅시다. 자, 빼기 7C3 묶어내면 요거는 3C1이니까 3이고요. 뭐 하게 되죠? 빼기 나갔으니까 요거는 얼마? 15가 되겠네. 따라서 요거는 7, 6, 5 나누기 3팩 6으로 나누면 35에다가 요거는 18이죠. (63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뺀 놈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은 630에서 252를 빼면 되겠죠. 630에서 252를 빼면 될 거니까 요거는 8이고요. 자, 요거는 보니까 자, 다시요. 요거가 8이고, 맞죠? 음, 378 맞을 겁니다.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370 요거 내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계산 안 해. 아, 맞네요. 378 정답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거 나오면 사실은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어찌됐건, 자, 이걸 좀 반성하고 제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가려다가 너무 또 성의 없어 보일까봐 계산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 거치면 무조건 여기로 간다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가능하려면 일단 여기는 거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거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 거치는 거 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거쳐 여기 가는 거는 다이렉트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자, 문제에서 8개의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 A2, 즉 A8인데, 자, 정수 개수인데, 지금 보니까, A1, AI 빼기 1, AI 빼기 2 이퀄 0인데, 지금 보니까 1부터 8까지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단 말은 AI가 0이거나
AI가 아니면 1이거나 아니면 AI가 2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다가 1부터 8까지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요 8개의 정수를 말하는데 그 8개의 정수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것만 사용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i가 1부터 8까지 관계없이 곱해서 0 된단 말은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라는 소리니까 결국 이 8개의 정수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하고 2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8 요거를 더해서 8이 되는데 이거를 8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열을 8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종류가 3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 뒤쪽에 가서 중복 조합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요 안에 있는 제한된 숫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이거밖에 없다 했을 때 각각이 그러니까 0에서 2 사이만 허용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이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중복 조합에서 나와서도 지금 풀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때는 뭐 여사건이고 뭐고 간에 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이렉트로 가는데 그럼 도대체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종류가 정해져 있을 때 얘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요. 이 숫자들 개수로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몇 개를 사용할지로.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뭐였어요? 더해서 8 된다 해서 가장 큰 놈. 일단 얘를 첫 번째 세팅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가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은 숫자가 일단 총 8개가 사용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라는 숫자 가지고서 분류를 해보는데 2가 최대한 몇 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4개 사용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2가 4개 사용된다 치면 이거 4개만으로 이미 8이죠. 그러면 나머지 4개는 0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류를 하실 때는 절대로 이것들끼리 자리 바꾼 경우는 또 다른 분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쌤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는 선생님 다르잖아요. 누가 2 되고 누가 0 되는지가 다른 경우니까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 경우는 요거를 나열하는 와중에 이 경우가 다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세우실 때는 항상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은 요것만 대표 분류 기준으로 삼고 이것들끼리 자리 바꾼 이런 것들은 요거를 나열하면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분류 기준 삼을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은 숫자만 인정한다. 요런 기준을 깔아놓으면 요런 것들은 나중에 요거 배열하면서 얘들은 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원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 요거 생각하세요. 2가 4번 사용되는 경우 요거 일단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그럼 2가 3번 사용된다면 그러면 어찌됐건 6이니까요 8이 되려면 1이 2번 사용되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5개니까 나머지 3개는 0이 깔아지면 되겠네. 자, 사용될 수 있는 종류는 이거밖에 없다고 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2가 3개 사용되는 경우는 이걸 거고, 이제 2가 2개 사용되는 경우가 봅시다. 눈치챘겠지만, 그러면 여기 2는 1, 2개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더해서 일단 8이 되면, 나머지 2개는 0으로 대체하면 되죠. 자, 일단 숫자 개수는 무조건 8개가 돼야 됩니다. 8개가 돼야 돼요. 그 8개 중에서 2를 몇 번 사용하는지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8 되기 위해서 2를 4번 사용하는 경우, 3번 사용하는 경우, 2번 사용하는 경우. 자, 2를 한 번만 사용하면 이제 1, 1, 1, 1, 1, 1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하나는 0으로 대체하면 되죠. 8개가 돼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1만 8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종류가 숫자 종류가 요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2의 개수로서 분류를 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거나 지는 것만 인정해서 대표 분류 기준들을 삼았으면 이제 이거를 A1부터 시작해서 A8 요 밑에다가 요거를 이제 나열해 줄 때마다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A1이 2일 때하고 A1이 0일 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지. 그럼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8팩 나누기 4팩 4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니까 8칸 중에서 2가 들어갈 4군데를 결정해줘도 된다. 이렇게 가도 된다 했어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8팩 나누기 자 3팩 2팩 3팩 되겠죠.
자, 요거는 8팩 나누기 4팩, 2팩, 2팩이 될 것이고, 요거는 8팩 나누기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팩. 요거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가지 수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8, 7, 6, 5 나누기 4팩은 24잖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70까지가 될 거고. 자, 요거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 120이잖아요. 자, 요거는 3팩, 3팩, 6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날라가 버리고요. 요거는 12니까 요 10 될 거고. 560 이렇게 되네요. 요 560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은 120. 자, 그러면 요거는 4팩 24에다가 4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5가 되고요. 요거는 2가 될 거니까 요거는 10에다가 420 되네요. 420. 요거는 보니까 8팩 6팩 나누면 56 되죠. 요거는 1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먼저 요거 두 개 딱 계산하면 630이죠. 그 다음에 요거 420에다가 요거는 57인가요? 7 되고요. 10 되고 이러러 가면 정답은 5번 1107이 되겠습니다. 자, 레벨 3의 마지막 문제 1107. 맞네요. 자, 요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뛰어넘으려다가 그냥 계산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자, 주의할 거 몇 개 이야기를 했죠. 요거를 8개를 더해서 8이 될 때 결국은 이 0하고 1하고 2라는 숫자만 이용해서 8개의 합을 8 만드는 가지수를 묻는데, 요게 옛날 교과과정에서는 뭐 자연수의 분할 이런 이름으로 따로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어찌됐건 가장 큰 숫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개수로 일단 분류 기준을 잡아놓고, 2가 4번 쓸 때, 3번 쓸 때, 2번 쓸 때, 1번 쓸 때 안 쓰일 대로 가고, 일단 여기 사용되는 문자의 숫자의 개수는 무조건 8개가 돼야 됩니다. 8개. 이해가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대표 분류 기준으로 삼고, 이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나열하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아시겠죠? 이것들끼리 자리 바꾼 경우를 여기 분류 기준에 끼워 넣지 마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딱 인정을 해놓고, 이거를 자리 바꾼 경우는 나열하면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더해주시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 마무리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이 대표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요 5페이지 있는 대표 기출 문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를 빡세게 돌리세요.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확통 문제에서 이제 사실은 함수 결정 방법이 결국은 킬러 문제로 딱 만들어지려면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딱 부합시키면, 연결시키면 되느냐 하면 중복조합을 연결시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중복조합이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에 중복조합까지 결합이 되면 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x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항상 F1과 F2와 F3과 F4와 F5 요거를 이제 결정해주면 순서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순서상의 개수가 곧 함수의 가지수다 했습니다. 그지? 다만 이 순서상을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 가조건을 보니까 F1은 루트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2, F3, F4, F5가 있는데, 그지? 얘는 루트 2보다, 얘는 루트 3보다, 얘는 루트 4보다, 얘는 루트 5보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 함수 값들이 갈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F1이 1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요거는 1점 블라블라, 1점 블라블라, 이니까 1점 블라블라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 3, 4가 돼야 되고, 이것도 1.7 블라블라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 3, 4,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 3, 4니까 결국은 F2하고 F3하고 F4는 말이야, 결국은 2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2, 3, 4로만 가야 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2점 블라블라니까 F5는 결국은 3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을 받고 있는 거네. 그지?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다. 지금 이런 조건하고 치역하고 중에서 항상 이 치역의 원소 개수를 먼저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게 편하다라는 걸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치역이 뭔가 제한을 받고 있으면 먼저 치역의 원소 개수로서 분류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 얘들을 결정해 나가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먼저 치역이 3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 지금 공역 중에서 1개가 빠지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거 아까 해봤죠? 그럼 첫 번째로 자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역이 1, 2, 3이다. 4가 빠진 거죠? 그러면 x가 1, 2, 3, 4, 5이고 자 y는 4가 빠진 거니까 1, 2, 3, 4 중에서 동그라미만 칠게요. 얘들로만 화살표가 가야 된다. 이 말이 치역이 1, 2, 3이라는 뜻이겠잖아요.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F1부터 F5까지를 요 제한 조건에 맞게끔 요 세 놈한테 적어도 한 번은 화살표를 날려야 돼요. 자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F1은요 당연히 1로밖에 못 간다. 요거를 어떻게 느껴야 돼? 요거는 한 가지란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1이 1로 안 가잖아요. 1이 화살표를 일단 받아야 돼. 한 개는. 근데 1이 1 이상인데 나머지 모든 함수값들은 전부 1로는 못 가는 상태야. 1로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이 1한테 안 날려주면 여기는 1한테 날릴 놈이 없어. 다른 놈들은 절대 1로는 못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1을 담당해줘야 돼. 되겠나? 그래서 이건 한 가지고요. 5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5는 3하고 4한테 가야 된다는데 만약에 5가 3으로 딱 가는 요 한 가지가 아닌 요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걸 느끼면 돼. 왜? 이거는 오히려 5가 3으로 안 가면 5가 갈 데가 없어요. 요거는 1을 담당해 줄 놈이 없었는데 요거는 5 자체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봐. 5는 3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3 안 가면 5 어디 갈 거야? 1, 2는 못 가는데 5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야 5가 만약에 갈 데가 없으면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놈들은 무조건 어느 한 곳으로는 가줘야 함수가 되잖아. 5가 갈 데가 없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5는 무조건 3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한 가지로 결정됐으니까 이제 중간에 껴있는 얘들만 요런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동그라미 친 게 최소한 한 번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요거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2하고 3하고 4는 2 이상이니까 보세요. 두 군데로 갈 수 있어요. 2도 3도 두 군데로 4도 두 군데로 갈 수 있으니까 요것도 전부 2의 3제곱이 되는데 2, 2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얘들이 자 2하고 3으로 간다는 거 안에는 얘들이 몰빵되는 경우가 몰려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4가 전부 3으로 만약에 몰빵이 되면 2는 화살표를 못 받는단 말이야. 2, 3, 4가 모조리 3으로 몰리는 한 가지가 이 안에는 껴있단 말이야. 그걸 빼야 돼요. 자 2하고 3하고 4가 모조리 3으로 갔다. 그러면 2는 선택을 못 받는 거니까 치역이 3개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 하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여기 7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1번 경우입니다. 써놓을게요. 자 이제 2번 경우인데 2번 경우는 칸이 작아서 이거 이번에는 이제 4가 빠지지 말고 3이 빠졌다 치면 1하고 2하고 4가 딱 선택을 받았다 치면 이 경우는 안 해보고도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걸 좀 눈치를 채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5라는 놈이 갈 수 있는 데가 3하고 4밖에 없으니까 애가 5가 만약에 3으로 갔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5가 4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가 4로만 가야 된다는 걸 딱 인지하면 나머지 놈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1은 또 1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얘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럼 얘는 계산 안 하고도 7가지인가 할 거 아니야. 모르면 해야 되고 할 수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1은 1로 가야 돼. 왜 1이 1을 담당 안 해주면 여기 1은 담당하는 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5는 무조건 4로 갈 수밖에 없어. 요거는 왜 그렇다고요? 5가 4로 안 가면 5 자체가 갈 데가 없어. 그럼 함수가 안 되니까. 그럼 남는 놈들은 마찬가지 요 두 개 가야 되니까 요거랑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늦게라도 이렇게 눈치채면 2는 계산하자마자 7가지라는 거 당연하다. 얘랑 똑같을 거란 거. 자 이제 3번을 한번 가보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는 자 만약에 4가 빠지는 경우 했고 3이 빠지는 경우 했으니까 이 2가 빠진다 치면 1, 3, 4가 치역이 될 수도 있고요. 자 1, 3, 4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안 치는 놈이 빠지는 놈입니다. 왜? 치역의 개수가 3개 돼야 된단 말은 4개 중에 한 놈이 빠져야 된단 말과 같으니까 그지?
자, 이 경우를 이제 한번 해보는데, 자, 집중하세요. 집중. 요번에는 1이라는 놈이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데가 1밖에 없습니다. 왜냐? 1이 1을 담당 안 하면 나머지 놈들은 절대 1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이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다. 여기까지는 요걸 했고, 한 가지 똑같은데, 나머지 2하고 3하고 4하고 5는, 자, 봐라. 2도 2 이상으로 가고, F5도 3 이상으로 가면, 요거는 전부 3, 4로 다 갈 수 있잖아. 야, 2 이상이라는 말은 2하고 3하고 4로 갈 수 있다는 소리니까, F2와 F3과 F4는 3, 4로 다 갈 수 있어. 그리고 F5도 3 이상이니까 3, 4로 갈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요 4개는 3, 4로 전부 갈 수 있다고, 전부. 따라서, 이번에는 요 놈이 전부 갈 수 있는 데가 두 가지씩이야, 두 가지씩. 그러면 요것도 2의 4제곱이라고 썼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요거 안에는 요 4놈이 요 두 놈 중에서 어떤 한 놈으로 딱 몰려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4놈이 3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이 4놈이 4로 몰려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을 못 받으니까 치역이 3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게 14가지가 될 건데 1, 3, 4인 경우는 다시 한번 1은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고요. 2하고 3하고 4하고 5는 요 두 군데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전부 두 가지인데 이 16가지 안에는 이 4개가 전부 3으로 몰리는 한 가지와 전부 4로 몰리는 한 가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머지 하나를 화살표 못 받게 만드니까 치역이 3개 다 만족을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요걸 빼야 된다고. 그래서 요것도 14가지가 되겠네. 요거 2개 더한 거랑 얘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는 결국은 자 4번인데 4번은 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1, 2, 3, 4, 5가 있고 여기는 1, 2, 3, 4가 있는데 요번에 1이 빠진다라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치역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여기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 따로 한번 써보자. F1, F2, F3, F4, F5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F1은 1 이상이니까 여기 다 갈 수 있고 2도 2 이상이니까 다 갈, 뭐야 이번에는 이거 5개가 모조리 다 여기로 갈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요랬을 때도 조금 분류를 한번 하는데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떤 걸 분류 기준으로 삼을까 보니까 얘는 갈 수 있는 데가 이거 다 갈 수 있고 2, 3, 4 얘도 다 갈 수 있는데 5는 3하고 4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요 F5가 어디로 갔을 때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보자. F5가 3으로 갔을 때나 아니면 F5가 4로 갔을 때는 나머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머지 놈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가 같을 것 같아요. 이걸 눈치채라. 그러면 나는 F5가 3으로 갔을 때 혹은 4로 갔을 때 아무거나 하나만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되지 않을까? F5가 3으로 갔을 때든 4로 갔을 때든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F5가 뭐 예를 들어서 4로 갔다 치고 F5는 4로 갔다 치고 한 가지란 거야. 마지막에 2배를 해주자. 이렇게. 왜? F5가 3으로 갔을 때도 똑같을 테니까, 그지?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거는 F5가 무조건 4로 갔을 때를 결정한 다음에 2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갈 수 있는 동네가 3군데씩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결국은 얘가 갈 수 있는 게 3군데, 얘도 3군데, 3의 4제곱이라고 썼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안에 빼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요놈이 요 4명이 여기 있는 요놈으로 갈 때는 몰빵이 걸려있다 했잖아. 몰빵이 요런 놈들이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의 혹은 이런 놈들의 몰려있는 경우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맞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형상화 시켜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둘 중에 2로 안 가거나 자 요거를 우리는 안 간다 2로 가지 않는다라고 할게. 혹은 3으로 안 가는 경우를 이 전체 가지수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 놈이 화살표를 못 받거나 아니면 요 놈이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도 요 안에는 들어있거든. 그 경우는 요 3개가 다 화살표를 못 받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쓸 때 헷갈리면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놈들이 2, 3, 4로 가는 요 안에는
2로 안 가거나 혹은 3으로 안 가는 경우가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는 취역이 3개가 될 수 없으니까 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그래서 이름이 포함과 배제의 원리야. 요걸 이렇게 딱 써보면 결국 이 빨간색 안에서 빼야 될 게 2로 안 가는 경우하고 3으로 안 가는 경우에 합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보자. 합집합은 요거는 2로 안 가는 경우의 수, 3으로 안 가는 경우의 수에서 2로도 안 가고 3으로도 안 가는 거는 한번 빼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2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1, 2, 3, 4가 모조리 3, 4로만 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고 두 가지고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일 테고 요게 이제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3으로 안 갔다 치면 결국은 요 네 가지가 2하고 4로만 갔다는 소리니까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빼기하기를 요거는 2하고 3으로도 안 갔다라는 말은 이거 두 개는 안 갔다는 말은 요게 모조리 4로 몰렸다는 이야기겠죠. 4로 한 가지겠죠. 요거를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요 4번 같은 거 계산할 때 말이야 이렇게 중간에 이런 포함 배제의 원리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연습을 안 해두면 포함 배제 원리 이런 문제는 사실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 뒤에는 여러분 여기는 이거 전체가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이거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 F5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계산해보면 이거는 81에서요. 얘기하기를 16, 32에서 6은 31이니까 요만큼이 50이 됩니다. 50. 50에다가 2배 하면 100이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77, 14에다가 다시 14를 더하고 요게 50에다가 2배 하면 100이니까요. 결국은 1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요 마지막에 이게 요 부분을 갖다가 4번을 처리할 때가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 4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못하겠다 치면 선생님이 아까 화살표의 개수 같은 거 이야기 했잖아. 자, 요걸 한번 지워볼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이 결국 요 놈이 50까지가 나와서 3으로 갈 때도 50까지 가서 100까지가 되는 거였잖아. 만약에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가 만약에 자기는 떠오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는 요 4개가 이제 화살표를 날려줘야 함수가 결정되는데 얘들은 적어도 하나씩을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얘는 하나 이미 받아놨잖아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봐. 얘는 화살표를 이미 하나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얘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얘들은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된다. 근데 화살표는 4개를 날릴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포함 배제 원리 모른다 치고 여기 개수로서 화살표 개수로서 한번 써볼게. 지금 4개가 있는데 얘가 3개 받고 얘가 하나 받고 얘가 1개 받아도 되지. 얘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안 받아도 돼. 자, 개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은 것만 신경을 써봐. 얘가 3개 받고 하나 받고 1개 받아도 되고 요거 3개일 때 아니면 얘가 하나 받고 얘가 3개 받고 얘가 1개 받아도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3개 받고 어떤 놈이 1개 받는 경우는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2개로 가보자. 2개 받고 얘가 2개 받고 1개 받아도 될 거고 요거는 뭐 여기가 2개, 1개, 2개 해도 되고 아니면 1개, 2개, 2개 해도 되고 그지? 맞죠? 맞죠? 안 되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1개가 와도 되는데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 위쪽은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요 위에 있는 요 놈도 봐봐. 요거 안 되죠. 중간에 있는 얘는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요런 걸 주의해서 경우를 따지는 거야. 3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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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개는 되고 이거 위에 거 2개는 절대로 1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 까먹지 마라. 얘는 받아놨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자, 이러면 2개, 4개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죠. 2개, 1개 이런 것도 되겠죠. 얘는 이미 받아놨다고 앞으로 못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추가적으로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1개, 2개 돼도 되고 그럼 요거부터 할까? 아니면 1개, 2개 이것도 괜찮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게 뭐냐면 얘들이 받아야 될 화살표 개수가 총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요거 2개는 최소한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자, 안되면 자, 문제를 보니까 안되면 적어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해내는 것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가볼게. 얘는 총 화살표 4개 중에서 3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4 콤비네이션 3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 3개가 다 얘한테 날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얘한테 날린다는 뜻이 요거니까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요거 가지수가 요 밑에서 이렇게 4가지죠. 4C3.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요거 4가지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2개 받고 얘가 2개 받는다. 총 4개 중에서. 그러면 그냥 얘가 받을 2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C2. 4C2니까 얼마? 4, 3은 12 절반 6가지가 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자, 얘가 받을 2가지를 만약에 내가 결정하는 방법 4C2인데 자, 요거는 봐라. 4C2. 그럼 이 둘 중에 넷 중에 두 놈이 얘한테 갔다 그러면 얘 둘은 얘들 한 개한테 나열하면 되잖아. 나열. 그러니까 이거는 4C2 곱하기 2팩이 되겠죠. 6, 2, 12가 되나요? 맞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12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몽땅 더해보면 이거는 36가지가 되고요. 이거는 다 더하면 14가지가 돼서 50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안 되면 얘들 일단은 최소한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얘는 하나 받아놨다잉? 그러니까 이 4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 물론 추가적으로 받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날려야 될 화살표 개수가 4개야, 4개. 그 4개 중에서 얘들이 최소한 하나씩 받는 경우를 분류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해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물론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아까 포함 배제의 원리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학생한테는 마지막 동화줄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자, 먼저 이게 43이 되는 이유는 4놈 중에서 얘한테 화살표 3개를 날릴 3놈을 결정해주는 방법. 얘한테 화살표 3개 날려야 된다며? 그럼 4놈 중에서 3놈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43이 돼. 남는 한 놈을 자동 이놈한테 날리는 거니까. 그래서 4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요 4놈 중에 2놈은 요놈한테 2놈은 요놈한테 가야 되니까 4놈 중에 요놈한테 날릴 2놈만 선택하면 나머지 2놈은 자동 요놈한테 날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수가 4C2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4놈 중에서 어떤 놈이 2놈 얘한테 날릴 것인가 4C2. 그럼 얘들 둘이가 결정돼서 얘한테 날렸다 치면 요거는 알아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2팩토리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지수가 12가지니까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그래가지고 이걸 몽땅 더하니까 5가 4로 갔을 때 50가지가 나왔으면 5가 3으로 갔을 때도 50가지가 나올 테니까 총 100가지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여기 있는 요놈이 마지막에 있는 저 4번의 경우가 조금 난이도 있게끔 포함 배제의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 부분만 좀 잘 처리하려고 신경을 바짝 쓰면 초반에 잘 안 되겠지. 어려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수학을 힘들어 하겠니, 그지?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근데 쉽다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겠지. 근데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저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좌절한단 말이죠. 좌절하고 이건 내가 수학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는 애들이 다 수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를 못 풀겠으면 틀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저런 정도 수준 문제 틀리고 나머지 문제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등급 자체가 정말로 1등급이다. 나는 수학에서 초 1등급을 바란다. 그러면 무조건 공부해야죠.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2등급, 3등급을 맞으면 된다면 3등급 문 닫고 2등급 문 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지. 이런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잘 풀립니다.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수학은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대신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끈기 있게만 달라들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이런 거를 비슷한 문제를 한 100문제, 200문제 푼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수능까지 그 정도 못 풀겠어? 충분히 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확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경우의 수.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